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 이제 역시 저기를 놓고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관계로 전화 예,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자 입장으로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억제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사실 엄청난 결례를 범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다가 예, 현대자동차에다 엄청난 예, 결례를 범했는데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무지하게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토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 그 미스터 정인님께서 선정해 준 주제인데 이제 미국의 패권 약화가 의미하는 것, 즉 미국이 도대체 어떤 삽질을 했길래 미국 패권이 이렇게 약해졌는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미스터 정희님의 아, 고견으로부터 우리 예. 미스터 정희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이 약해진 이유는 사실 복잡할 게 없어. 딱 한 가지죠.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이. 예? 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 제국이 패권을 유지하든지 아니, 제국이 아니라 무슨 구멍가게조차도 장사를 하려면, 아무리 물건이 허접해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주고 이제 사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동안 날로 먹으려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어? 예, 손안 대는 코 푸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도 아닌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서 미국의 그 수법이나 수작이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악한 더러운 수작질을 많이 했다. 어? 예,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이제 치달은 거예요. 이제. 예, 음. 심지어는 이제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국의 추잡스러운 짓거리는. 예? 근데 그 미국 언론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하더라도 세계 각국 지도자나 정부가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예, 응? 그 버젓이 그런 이 추잡스러운 짓을 저지르고서 미국 예, 스스로가 이 스스로 배척받는 짓을 했다. 아주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겨보려면 이렇게 욕심이다. 내가 항상 하지만 저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뭐 안 됐다면 역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음, 심지어 어느 정도 무너지면 앞으로 2년 안에 비극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음, 너무 욕심 부리다니까. 예, 이것이 미국 내부의 내분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심판이 겹쳐지면서 많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11월 중간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예측보도요. 그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야 민주당이 완전 박살이 나는 건 맞는데 예, 민주당이 전에 그 부정선거의 전례가 있듯이 도대체 그냥 안 죽겠다 싶으면은 그 상상을 초월한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짜.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어요. 내 예, 생각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자, 현재, 근데 이제 예, 예. 좀 본론을 이제 여기서 현대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일단은 현대. 기본적으로 현대가 14조를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아, 14조를 들여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미국에 조립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예. 했으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금을 갖다가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음, 거죠. 아니, 당연히 그쵸, 이제 예. 미국에서 생산할 건데, 근데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을 주는 회사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음, 일본 토요타나 닛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만 빠진 거예요. 일본도 오, 주는데. 오, 그러니까 일본 업체도 지금 미국에서 희한하네. 생산하잖아요. 생산하니까 그걸 하는데, 예, 걔네 하이브리드 차 A한테도 주는데, 현대자동차랑 예. 기아자동차는 안 준다는 거예요. 리스트에 싹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뺐다고 아,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아, 그럼 예, 뭐, 예, 예. 미국에 140만 대씩이나 차를 파는데, 그 뭐냐, 예, 전기자동차, 저번에 이제 18,000대 팔았다고 하는데, 18,000대 파는 게 뭐 예, 대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예, 오바마 때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카페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예. 이제 약자인데, 이 카페라는 법이 뭐냐면, 이 음, 그 배기량 높은 차를 팔려면 예, 배기 예. 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를 팔아서 그 평균이 리터당 20km 정도 갈 정도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벌금을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음, 미국에다가 팰리세이드나 막 GV90 같은 대형차를 팔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예,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이거를 상쇄시키질 않으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문다는 겁니다. 음, 근데 그게 추종치가 얼마냐면 그게 7천억이라는 거예요. 7천억. 맞을 어, 벌금이. 근데 음, 작년에 현대자동차 이익이 1조 8천억이거든요. 음. 그러면 순이익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그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난리 났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게 되면 전기차는 아다시피 일반 가스차에 비해서 에너지율이 훨씬 거의 음, 10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예, 한 대를 예. 팔면 일반 안 좋은 자동차 10대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 현대자동차가 한두 대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140만 대를 파는데, 미국에다가. 음, 그래도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배당 벌금을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음, 매기면 순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에 팔 음. 때마다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아예 팔지 말라는 거네, 그냥? 그쵸. 전기차를 못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 아니라 전기차를 못 팔면 전기차를 못 파는 만큼 결국 연비가 나쁜 차를 팔잖아요. 지금 현재 많이 팔고 있는 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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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상쇄를 예. 시킬 수 없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그만큼 사가지고 벌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벌금의 아, 액수가 무려 7천억이고 이게 이제 전기차 어, 하나도 못 팔았을 경우에는 뭐 더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모면할 아,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음,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어, 자동차 업체로 탄소 배출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아, 가스차를 전혀 만들진 않으니까. 그럼 또 아다시피 예, 이 일론 머스크가 워낙 돈 버는데 규제라서 너 7천억 음, 벌금이래지? 아, 그래. 6천억 원에 음, 가스 배출권 팔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 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이제 기대를 걸었던 게 아이오닉 5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포함해서도 미국 전기차 2등으로 많이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희망이 있는 거죠. 18,000대를 팔았는데 음, 두 번째로 많이 판 음, 건데 18,000대면 18만 대 음,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팔면 음. 벌금 많이 안 내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근데요? 이 해괴망측한 거를 딱 때려버려가지고 예, 테슬라랑 딱 놓고 보면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1,000만 원이 싸요. 1,000만 원이. 어, 누가 아이오닉 5를 아, 사겠냐고요. 1,000만 원이 더 음, 비싼데. 아, 이거 완전히 음. 뒤통수죠. 이거는. 그럼, 근데 이거 곧 한국에 대한 뒤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네, 그쵸. 결국은. 반도체도 상황이 음, 비슷해요. 반도체 음, 이번에 이제 통과한 억제법이 이제 자동차만 예를 든 건데, 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나 이런 데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다 공장을 지으니까. 예, 근데 그걸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인텔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FTA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FTA가 뭐냐면 자국 상품과 FTA 맺은 회사 나라 사이의 상품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게 FTA거든요.